이른바 모텔 연쇄 사망 사건, 그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 씨가 구속됐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의 여러 모텔에서 남성들에게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김 씨는 그저 피해자들을 재우려고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사가 계속될수록 김 씨의 주장과는 반대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가장 최근의 사건이었죠. 세 번째 피해자를 119에 신고한 사람은 그 모텔의 직원이었는데요. 직원이 신고 당시 한 말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어제 구속된 20대 여성 김 씨가요, 지난 9일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 세 번째 피해자와 함께 투숙을 했는데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8시 반쯤, 저녁 8시 반쯤입니다. 검정 옷차림의 남녀가 손을 잡고 모텔로 들어갑니다. 남성은 다른 손에 검정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는데 저 비닐봉지. 네, 근처에서 구입한 맥주가 들어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1시간 40분쯤 후에 검정색 봉투를 든 여성이 홀로 나와서 택시에 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0일 오후 5시 반쯤에 해당 모텔 직원이 119에 신고한 내용이 새로 공개가 된 건데요. 모텔 직원은 소방 관계자에게 숨을 안 쉬고 몸이 일단 굳어 있다, 지금 코나 이런 거에 분비물이 다 뱉어 올라와 있다라고 그 숨진 남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미 뭔가 독극물 같은 이 막 코나 입에서 막 뭔가가 계속 나오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날 20대 여성 김 씨가 택시를 탄 이후의 상황도 일부 전해지고 있습니다. 택시 안에서 그랬대요. 기사님 빨리 좀 가주세요, 이런 말을 반복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여성을 태운 택시 기사 주장에 따르면 뭔가 쫓기는 사람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지난 9일 오후 10시 21분쯤 이 20대 여성을 태웠던 택시 기사는요, 이 여성 손님이 택시를 타자마자 기사님 빨리 좀 가주세요라고 말하면서 뭔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을 태우고 2km 정도를 9분 정도 주행을 했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택시를 타는 손님들은 목적지가 멀면은 빨리 가달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2km 정도면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닌데 뭐 기본 요금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 이렇게 빨리 가달라고 하는 것이 조금 석연치가 않은 느낌이 있었는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택시비는 여성이 카드로 직접 결제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피해자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사실이 확인됩니다. 모텔을 나온 이후에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20대 여성 김 씨는 지난달 28일 저녁 9시 24분 정도에 20대 남성과 함께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 함께 들어왔다가 혼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노컷뉴스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요, 당시 혼자 모텔을 빠져나온 김 씨가 피해자에게 이 술에 계속 취해서 너무 계속 취해서 잠만 계속 자니까 나는 먼저 갈게, 이런 취지로 SNS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가 나올 때는 피해자가 살아 있었다, 자고 있었다, 이런 알리바이를 조작하려는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술에 너무 취해서 남성이 자고 있으니까 나는 먼저 간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둔 것이죠. 술과 함께 마실 경우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약물, 이런 약물을 남성에게 건넨 뒤에 현장을 빠져나가서는 이렇게 태연히 별일 없다는 듯한 연락을 취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건으로 이미 용의자가 된 상태였습니다. 이 세 번째 사건은요, 경찰에서 의심이 돼서 소환을 통보한 날이었어요. 통화를 한 다음에 언제쯤 올 수 있느냐, 이 경찰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던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도 범행을 벌인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CCTV 영상 등을 통해서 지난 6일에 이 여성 김 씨의 인적 사항을 확인을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후 국과수로부터 이 피해자의 몸에서 향정신성 약물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당초 9일에 김 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었는데 당사자와의 조율 과정에서 미뤄졌고요. 10일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던 9일 밤에 이 3차 범행이 발생했던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약물 감정 결과가 9일에야 회신되는 등 김 씨를 긴급 체포할 그런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했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리 연쇄 살인범이라 하더라도 경찰이 본인을 주목하는 사실을 안다면 더 이상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는 상황에서 경찰이 자기를 쫓고 있다, 수사하고 있다는 걸 아는 상황에서 또 다른 사람한테 범행을 저지른 걸까요? 범죄 심리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살인 본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을 연쇄 살인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연한 기회에 만난 20대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약물을 투여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걸로 일종의 좀 쾌감이나 쾌락을 느끼지 않았냐, 전 이렇게 보여져요. 그거를 계속 느끼기 위해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20대 여성 김 씨는 약물을 넣은 드링크제를 사전에 조제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범행이 거듭될수록 그 약물의 양도 더 늘려나갔다고요. 예,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첫 번째 피해자로 알려진 김 씨의 전 남자친구의 경우에는 지난해 12월 달에 김 씨랑 같이 카페를 갔는데 그때 알코올이 들어간 이른바 그 모히또라는 음료 2잔을 주문을 한 겁니다. 칵테일을 시켰어요. 예, 그랬는데 그때 김 씨가 옆에서 하루 종일 운전하느라 고생했다라고 하면서 남자친구한테 피로회복제 한 병을 권했다고 합니다. 전 남자친구가 그걸 마시고 며칠 후에 깨어났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이나 정신을 잃은 상태여서 깨어난 다음에 피로회복제에 뭘 넣었느냐라고 캐물었지만 김 씨는 그때 제대로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남자친구한테 줬던 것보다 양을 늘려가면서 이제 범행을 했던 것이고 김 씨가 경찰 조사에서 숨진 남성들한테는 처음보다 2배 이상의 약물을 섞은 음료를 건넸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자, 이 범행 과정을 보면 처음엔 남자친구를 대상으로 했어요. 근데 뭐 이른바 실패? 남자친구가 그 살인의 대상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살았어요. 그랬다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약물의 양을 늘린 겁니다. 김 씨는 왜 이 약물의 양을 점차 늘려갔을까요? 범죄 전문가의 분석 좀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남자친구가 그 사망 직전까지 몰렸다 살아난 건 본인이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더 세게 약을 좀 투여를 해서 저 사람이 죽어서 신고 못하게 하겠다 이런 의사가 있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져요. 의도적으로 그냥 먹고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투여하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세 번째 범죄가 마지막이었을까요? 만약에 이번에도 적발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20대 여성 김 씨의 집을 가봤습니다. 그 집 냉장고에는 음료가 가득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범행 수법에 반드시 동원됐던 게 숙취해소라든가 피로회복제 같은 음료병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다른 피해자, 여죄가 있지는 않은지 혹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범행을 계획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할 법합니다. 계획범죄, 여죄, 사이코패스 여부를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김 씨는 9일 범행 당시에 이 모텔로 배달시켰던 치킨뿐만 아니라 숨진 남성에게 건넨 숙취해소제 그 빈병까지 들고 나왔거든요. 경찰은 김 씨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씨가 들고 나간 바로 그 범행에 사용된 빈병뿐만 아니라 아직 뜯지 않은 숙취해소제 새 제품들을 냉장고에서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추가 피해자는 다만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고 김 씨는 3명 이외에는 약물을 건넨 사람은 없다라고 지금 경찰이 진술하고 있는 상태지만 경찰 쪽에서는 이 말을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김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서 분석하면서 주변 인물들을 확인 중이고요. 또 사이코패스 검사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